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추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분배계수라든지 분배에 따른 이제 남아있는 물질의 몰 분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식을 유도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많은 용매로 추출하는 것보다는 적은 부피의 용매를 여러 번 사용해서 추출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이번 시간에도 추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면은 연속 추출이라고 되어 있죠. 연속 추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연속 추출을 이용해서 물질을 정제하거나 분리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연속 추출을 이용한 카운트 커런트 익스트랙션이라든지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시중에는 존재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연속 추출은요. 현대는 쓰지 않지만 고전적인 크로마토그래피의 기본적인 이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잘 알아주시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테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속 추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자,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을, 그죠? 유기용매를 사용해서 분리해내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샘플이 들어있어요. 페이즈 1. 보통 이제 물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왜 물에 들어가 있는 걸 자꾸 가정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출해내려고 하는 샘플들이 보면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생체에 있는 물질들, 생체 조직이 많습니다. 나무 뿌리라든지 나무 잎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 가지 생체 조직들에서부터 어떤 물질을 추출해냅니다. 그 다음에 생체는 주로 물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queous phase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샘플이 지금 물이고요. 페이즈 1은 물이고요. 페이즈 1에 어떤 물질이 이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성분을, 특정 용질을 우리가 페이즈 2라고 하는 유기용매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리를 해낸다 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연속 추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자, 처음에 비커에 지금 보면은 페이즈 1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빼내려고 하는, 추출하려고 하는 용질이 들어있죠. 그 상태에서 페이즈 2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쪽으로 오죠. 일부가 분배 계수에 따른 물농도 B로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흐려지고요. 그죠? 여기는 이제 이 정도로 또 생겼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또 비커를 하나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자, 이건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페이즈 1, 2에 다 있죠, 이렇게. 그리고 옆에다가 새 비커를 하나 준비해서 페이즈 1을 갖다 일부 집어넣습니다. 그죠? 페이즈 1. 페이즈 1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첫 번째 있는 비커, 그죠? 두 번째. 1번에 있는 비커에 있는 페이즈 2를 여기다가 2번 비커에다가 옮겨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비커에는 새로운 페이즈 2 용매를 갖다 집어넣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번은 아마도 페이즈 1에는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고요. 페이즈 2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용매가 들어왔고요. 2번 비커는 어떻게 돼요? 2번 비커는 페이즈 1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죠? 페이즈 2에 용질이 녹아있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들면 어떻게 돼요? 또 마찬가지로 화학평형에 도달하겠죠. 화학평형에 도달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화학평에 1번, 2번 도달할 겁니다. 자, 1번, 2번이에요. 자, 그럼 거기다 또 어떡합니까? 또 3번 베이커를 또 준비합니다. 3번 베이커도 마찬가지로 용질이 없는 페이즈 1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2번 비커에 있는 페이즈 2를 이쪽에다 옮겨요. 그 다음에 또 1번 비커에 있는 페이즈 2가 또 어디로 갑니까? 2번 비커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여기 또 이제 페이스 2가 없으니까 여기는 또 새로운 용매를 또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여기 1번,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죠? 있었지만 지금 몰비는 서로 달라지겠죠. 3번은 어떻게 돼요? 3번은 아무것도 없는 페이즈 1에, 그죠? 용질이 녹아있는 페이즈 2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비커의 수를 늘려가면서 추출을 하는 걸 우리가 연속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면요. 보통 자 추출을 한다 그러면요. 단순하게도 생각을 하세요. 샘플 안에 어떤 용매를 이용해서 빼낸다. 근데 빼내는데 어때요? 100%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100%다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떤 게 좋다? 여러 번 반복 추출하는 게 좋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의 물질만 우리가 추출해내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K 값이 3인 게 있으면요. 그죠? 어떤 거는 3.1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어떻게 분류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추출해도 거의 비슷한 양이 아마 추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식의 연속 추출을 이용하면은 그러면 요 비커의 수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100개, 1000개, 10,000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100개 이런 식으로 한번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제가 엑셀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커런트 멀티플 익스트랙션, 역류 다단 추출이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는지 그 원리를 엑셀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커를 몇 개를 사용해서 몇 단계의 추출을 할 것인지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한 100개의 비커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0개의 비커를 만들고요. 예, 쭉 카피를 해서 100까지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페이즈 1과 2를 구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솔벤트는 페이즈 2죠. 페이즈 2고요. 그 다음에 물입니다. 그리고 물은 페이즈 1이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자, 처음에는 물층에 용질이 100만큼 녹아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100이라는 것은 농도죠. 그래서 뭐 몰농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마이크로몰, 미리몰 혹은 일정한 몰농도에 대한 퍼센티지라고 우리가 간주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농도가 지금 이만큼 녹아 있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페이즈 2에는 0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분배 평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던 용질이 이제 솔벤트 층으로 올라올 겁니다. 자, 이 물질은 지금 물과 솔벤트 사이에 분배 계수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냐면 한 2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2라고 그러면은 분배 평형을 이룬 후에 지금 보면은 일단 카피를 해서요. 집어넣고요. 자, 분배 평형 전과 후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배 평형이고요. 그래서 디스트리뷰션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배 평형을 이루고 나면은 지금 K 값이 2니까 2대 이쪽이 2고 이쪽이 1 분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이 셀에 있는 몰농도와 그 다음에 이 셀에 있는 몰농도 더해서요 곱하기 2 나누기 3이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1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커 1, 2, 3, 4, 5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분배 평형을 이루면은 똑같이 지금 보면은 2대 1의 비율로 몰농도의 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건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 카피를 해서 100까지 카피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추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분배 평형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비커를 옆에다 놓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비커를 옆에다 놓으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여기서 지금 보면 이제 위치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고요.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 대해서 이 자리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새로운 용매가 들어오죠. 그래서 용질이 0이죠. 용질의 농도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용질이 지금 여기는 용질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옆에 있는 비커로 그죠? 솔벤트가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이만큼 여기랑 같죠. 그죠? 여기랑 같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단으로 추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바로 요 위치 여기 있는 거는 바로 요 위치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를 해서 100까지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단수가 계속 지나가면서 비커가 점점 증가를 하면서 연속적으로 추출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농도는 바로 위에 있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 똑같이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카피 페이스트를 해주고요. 자, 이게 1이면 이게 몇 번이죠? 2번이죠. 두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되는 정도, 평형 이후에 분배되는 정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똑같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카피를 해서 그래서 여기다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연속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요것들을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요. 그 다음에 보기 쉽게 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커서를 두고 보기에서 틀 고정을 시킬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틀 고정을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커의 번호니까 색깔을 가지고 좀 구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 평형을 이루기 전도 마찬가지로 색깔로 구별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비커가 100개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100단의 연속적인 추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가지. 자, 요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밑으로 갈수록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요 부분을 우리가 카피해서요. 100가지 쫙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주면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연속 데이터가 아니라 셀 복사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분배 계수가 2인 물질이고요. 네, 물과 육매층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처음에는 이제 물층에 녹아 있는데 육매층으로 연속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약간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하면은, 자, 처음에는 물층에 100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솔벤트층에 0 들어 있죠. 그 다음에 분배 평형을 이루면은 2대1의 비율로, 그죠? 2대1의 비율로 지금 몰롱도비가 이렇게 되면서 평형 상태가 되고, 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솔벤트 층은 바로 옆에 있는 비커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용매가 1번 비커에 채워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또 분배 평형이 일어나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동하고요. 이것도 옆으로 이동하고요. 또 1번 비커에는 새로운 또 용매가 들어오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분배 평형을 또 이런 식으로 이루고요. 이렇게 계속되면은 우리가 다단 추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단 추출을 했을 때 서로 다른 분배 계수를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어떤 식으로 분리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가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이제 K 값이 다른 또 하나의 물질을 똑같이 한번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이 경우에는 K 값을 한 8 정도로 하겠습니다. 8. 8 정도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값이 바뀌겠죠. 이 값이 이제 얼마로 바뀝니까? 8 나누기 9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8 나누기 9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은 얼마로 바뀌어요? 1 나누기 9로 바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가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카피 페이스트를 시켜서 100까지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옮기는 건 똑같죠. 옮기는 건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카피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요 셀들을 여기 있는 셀을 갖다가 우리가 카피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100까지 쭉 또 페이스트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페이스트를 시키고요. 주의하실 거는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셀 복사를 해야 되겠죠. 셀 복사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보기 쉽게 하려고 보기에서 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분배 계수가 8인, 그죠? 8인 물질이 있고요. 거기 분배 계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다단 추출이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출이 반복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 숫자로 지금 써 있는 물질들이 점점 폭이 넓어지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몇 번의 연속적인 다단 추출을 통해서 두 개의 물질들이 이제 분리가 되는지를 한번 그래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비커의 개수를 한번 카피를 해 가지고요. 다른 시트에다가 집어넣고요. 이것도 약간 좀 작게 해야 되겠나요? 그 다음에 삽입을 시켜야겠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는 지금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2인 물질, 그 다음에 여기는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8인 물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다단 추출을 20회, 20개의 비커를 통해서 20회를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100번 했을 때, 그죠? 100번 했을 때 어떻게 서로 다른 게 다르게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 틀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2이고, 그죠? 2인 물질에 대해서
20번 연속 추출을 했을 때 그때 용매층에 남아있는 각 비커마다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시트로 가셔가지고 20번, 그죠? 20번에 해당되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카피를 해서요. 카피를 하고 붙이면 되죠. 이제 붙일 때는 주의하셔야 할 게 값으로 붙여야 되겠죠. 값으로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분배계수가 8인 물질을 마찬가지로 20번 연속 추출했을 때, 자, 카피하시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붙이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연속 추출을 100번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곱치가 K고요. 100이면 이제 거의 제일 밑에 있겠죠. 밑에 내려가서,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솔벤트층에 지금 100번 연속 추출을 했을 때, 다단 추출을 했을 때 각 비커에 들어있는 용질의 농도를 한번 카피 페이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피해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배계수 8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 내려가서 카피하시고, 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지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삽입 추천 차트. 그래서 넣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끝까지 한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삽입 추천 차트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를 좀 약간 크기를 조절을 하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기를, 자,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20번 연속 추출한 경우에는요, 20번 한 경우, 그러니까 20개의 비커를 사용해서 우리가 연속 추출한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두 개의 물질이 완전히 분리됐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게, 지금 보면 5번에서 한 10번, 11번 비커까지만 지금 이제 분리가 됐고요. 그것도 이제 보면은 분배계수 2인 물질만 좀 따로 분리가 됐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거의 분리가 안 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100개의 비커를 사용해서 100번의 다단 추출을 실시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비커 넘버에 따라서 지금 보면은 분배계수 2인 물질과 분배계수가 8인 물질이 지금 거의 분리가 된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커의 넘버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넓은 범위에 걸쳐서 용질들이 지금 용매에 퍼져서 지금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카운트 커런트 멀티플 혹은 멀티 스테이지 익스트랙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고안을 해서 나온 기기들이 벌써 옛날부터 나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지금 이렇게 그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자,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익스트랙션을 시키고요. 그죠? 두 개의 색깔이 다른 물과 육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익스트랙션이 됐으면 어떻게 그 다음 튜브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흔들어서 익스트랙션 시키고, 그 다음에 익스트랙션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 다른 층을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서 다음 튜브로 이제 보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연속으로 추출할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카운트 커런트 익스트랙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요런 원리가 예전에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에 물질들이 분리되는 고전적인 이론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제 그 레이트 티오리라고 하는 속도 이론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판이론, 플레이트 티오리라고 해서 칼럼 안에는 이제 판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수의 판들이 플레이트가 존재를 하고,
그 플레이트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추출이 일어난다. 그래서 물질들이 분리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뭐 그레디언트도 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카운트 커런트 익스트랙션에 따르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분배가 됐으면요, 물층에 원래 있던 것들은 이제 회수를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자, 마지막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앞에 나와 있는 용질들 한번 다 더해 보겠습니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을 넣었어도 어떻습니까? 지금 100이 안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번을 했건 100번을 했건 간에 어차피 처음에 100이 들어가서 분배됐을 때, 그래서 분배 평형을 이루었을 때 그때 농도 이상으로는 회수가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